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요즘 뭐 연예인들 뭐 툭하면 공황장애 해서 혹시라도 나올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있는데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어떤 위협이 없어요. 위협이 없는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 그래서 이걸 발작이라고 표현해요. 공황 발작.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데 증상이 보시면 이 공황장애 걸린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그 옛날 조선시대에 사람을 죽일 때 혹시 그 문풍지 종이를 물에 적셔서 코에다 덮어. 계속해서 덮어서 숨 못 쉬게 한다는, 예, 그런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든대.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어떨까요? 좀 넓은 곳으로, 시원한 곳으로 나아가고 싶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 문을 딱 닫았는데 갑자기 코가 탁 막혀. 숨 막혀. 그럼 어떻게 해요? 비행기 문을 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럼 본인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지. 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는 영화관에 갔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답답해. 그럼 어때요?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뭐 증상이 보시면 자, 심계항진, 심장이 막 뛰는 겁니다. 그리고 목에 뭐가 걸린 느낌. 그러니까 목에 걸리면서 이게 숨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제력 결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이시죠? 자제력 결여.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참고 뛰어내릴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보세요. 후기 청소년기와 30대 중반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게 삶을 위협하는 상황,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사람한테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은근히 많습니다. 30대 중반에. 근데 이거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운동하고 막 근육에 초콜릿 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 뭘 아파? 대부분 공황장애에 시달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4번에 유아기에 분리불안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자주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렸을 때 엄마랑 헤어진 적이 있어. 분리된 적이 있었어.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랑 어디 놀러 갔는데 엄마가 잊어버려갖고 내가 길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 이게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공황장애가 좀 은근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신문제가, 요번은 아니지만 방어기제가 나왔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방어기제는 뭐냐면 사람이 불안할 때 대부분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 근데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방어기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어기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제가 22개나 됐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2번 투사라고 있을 겁니다. 투사 들어보셨죠? 남 탓으로 돌리는 거야. 남 탓으로.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학생들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뭐 엉망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교수가 문제를 이따 이뤄냈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걸 이제 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행은 말 그대로 어린 시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술 잔뜩 먹고 집에 와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울잖아요. 그 이불을 푹 뒤집어 쓴다는 건 엄마 자궁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아기 때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퇴행. 자, 그런데 비해서 6번에 억압이 있고 7번에 억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조금 깊게 들어간 건데 이거 좀 할게요. 억압은 뭐냐면 위협적인 거를 생각 바깥으로 밀어내는 건데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 그런데 여기서 억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건데 이건 의식적인 겁니다. 이게 의식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러니까 억제는 의식적인 거야. 근데 억압은 무의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억압. 혹시 여러분들 밤에 공동묘지 앞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 밤에, 꼼꼼한 밤에 나 혼자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잊어버리려고 노래를 굉장히 크게 부르죠. 크게 노래 부르는 경우도 있고 딴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의식적인 거 봤지? 그게 억제예요. 억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 그럼 이제 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억압은 무의식적인 거야. 나는 모르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여기 이제 억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합리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어기제인데, 여러분들 성적이 엉망이 됐어. 아니면 이번에 떨어졌어. 그럼 꼭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합리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17번 보실래요? 17번에 보시면 전치라고 했을 거예요. 전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화풀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M1 엄마한테 화풀이하지? 이런 걸 전치라고 합니다. 전치. 전치. 그 다음에 20번하고 21번. 요게 이제 조금 나올 확률이 높은데 전환하고 신체화라고 했습니다. 전환은 뭐냐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쭉 가시면 신체의 감각기관과 수위근개 증상으로